안녕하세요. 우리 두산 주주님들 주말 잘 쉬고 계시죠? 저는 현재 토요일 오후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계속적으로 그래왔죠. 그 당시,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항상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기분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이 중간중간 위에서 올라타셨던 분들, 이제는 놓치지 않을까, 억지로 급하게 올라타셨다가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 대한 고민까지 제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주말에도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차트적인 관점과 그리고 시황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찝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봐야지 여러분들의 이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드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말씀드릴 부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차트적인 부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전 섹터 관련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세계 글로벌 시황과 우리나라 지수, 이 시황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며 어떤 뉴스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 100만원, 그리고 정말 시기가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맞는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애플이나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종목이 나온다고 하면 두산이 유일한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무조건 날아갈 수 있도록 화이팅이라고 한번 댓글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트적인 관점 먼저 설명드리면, 자, 이 중심값, 장대 양봉의 중심값을 이탈하지 않고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2.5%나 상승을 해주면서 상승 마감해 주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상승이었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두산은 차트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3일선, 5일선을 타고 11선 반등받고, 3일선, 5일선 타고 11선 반등받고, 이러한 패턴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 드리고 있었고, 자, 전체적으로 지금 이러한 흐름을 전혀 깨지 않고 있는 흐름이고, 프로그램까지 계속적으로 매수를 다시 한번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를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계속적으로 3일 동안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이 물량을 전부 다 개미들이 받았었는데, 어제 드디어 외국인, 기관, 금투, 보험, 투신, 기타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외국인까지 개인만 이탈을 했고 모두가 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대차장고도 한번 살펴보면 최고가 날이었죠. 최고가 날에 145만 주나 매도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물량의 매도가 나왔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다시 한번 대차장고가 이때 매도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오기 직전이었던 233만 주, 이날보다 오히려 더 물량이 50만 주가량 추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대차장고의 물량은 공매도를 이용하는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공매도뿐만 아니라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사용하기도 하는 게 바로 이 대차 물량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고점인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대차 장고가 매도가 나왔다고 하면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저점에서 재매수하기 위한 이런 액션이라고 보여졌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 구간을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추가적인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를 더 끌어올리려는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차트적인 관점, 그리고 보조지표 관점, 그리고 수급적인 관점, 모든 면에서 지금 두산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너무나 좋은 그런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과거의 패턴을 좀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 14만 6천원까지 갔었던 이때를 좀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두산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과거의 차트를 보면 4만원대와 6만원대 그리고 7만원대 가격을 보면, 자, 중요한 패턴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 당시가 바로 4만원대 자리 패턴이고요. 이 당시 세 번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향 패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세 번 연속 11에서 13% 정도의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면서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 조정이 나왔던 자리가 바로 4만원대 자리와 6만원대 자리였죠. 그 자리가 바로 첫 번째 자리가 이 자리였던 거고요. 요번에 4만원대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던 게 12% 정도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때와 같은 패턴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6만원대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6만원대는 지금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서 이때는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번에는 요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광기의 시대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이때보다 힘이 더 강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자, 이때가 2007년도였습니다. 이 당시는 주식을 하면 패가망신을 한다던 그런 시기였어요. 주식 한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숨기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기가, 주가가 돈이 많이 없던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돌아섰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2천만 명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원전이라는 거는 제2의 2차 전지처럼 광기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2차 전지가 광기를 보이던 그 시기보다 오히려 돈의 세기가, 거래 대금이 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였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정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온 거고요. 자, 이 당시에 약 76,00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71,500원까지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요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약 72,000원까지 상승했다가 62,500원까지 조정이 나왔죠. 이때와 이때까지의 상승폭과 하락폭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당시보다 상승을 덜 했기 때문에 하락도 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를 깨지 않고 72,500원에서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66,300원에서 종가 마감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66,300원 자리가, 자, 이날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 마감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수가 계속적으로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수는 0.7% 하락을 했고요. 목요일도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를 살펴보면, 코스피, 자, 0.77% 하락을 했는데 247 종목이 상승을 했고 661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450 종목이 상승하고 1184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목요일은 이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500 종목 중에서 목요일날 약 2000 종목이 하락을 했고, 금요일날은 약 1900 종목 정도가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두산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자리에서 양보를 만들어주고 지지까지 해주었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인 관점에서 두산은 너무너무 좋은 자리에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 71,400원이나 아니면 8만원까지도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놓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원전 섹터와 그리고 다른 테마들 좀 설명해 가면서 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 원전주와 원전 해체주 두 개의 섹터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원전주들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원전 해체주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죠. 원전 해체주를 한번 볼게요. 자,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원전 종목들이 조정을 하던 시기에 엄청나게 상승을 계속적으로 해주면서, 자, 이날 최고가는 무려 23%나 나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30% 정도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종목 외에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해체주 대장이었고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원전이 조정받는 동안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약 30% 정도 하락이 나왔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원전 해체주라는 거는 사실 테마주예요. 원전은 실적주, 수급주, 성장주입니다. 얘는 실질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고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마주는 실적이 나올 수가 없는 말 그대로 테마주 작전주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날 이 해체 승인 관련해서 이 발표가 나오는 걸 따라서 재료적인 관점에서 급등이 나왔다가 이 재료 소멸이 되면서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면서 얘는 이제는 재료 소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원전 해체주에 쏠렸던 이 수급이 이제는 다시 한번 원전주로 들어올 수가 있는 이런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 로봇 관련주나 AI 관련주, 그리고 방산 조선주들이 있겠죠.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봇 관련주를 보면 최근에 대장주였던 레인보우가 이렇게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당시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 조정도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반등이 크게 할 수 있는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하루 크게 올렸던 상승분을 모조리 다 반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조정 박스 구간을 만들고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조정을 했는데 이렇게 강한 수급과 함께 돌파가 나왔죠. 그러면 자, 신고가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고점 돌파를 하면서 끝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는 이런 자리였는데 다시 한번 얘도 마찬가지로 상승분을 모조리 다 반납을 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이 부분, 자, 로봇도 해체주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이 물량을 전부 다 소화를 해가면서 수익 실현을 해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돈이 원전으로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 네이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였죠.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AI 정책을 내놓으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반 이상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익 실현을 하려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 돈도 원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카카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카오도 네이버와 마찬가지였죠. 지금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수급 이탈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대장, 자, 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써준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 자, 하나오션, 자,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셨다시피 지금 지수가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 있고 0.7% 하락을 했고 모든 주도 섹터 대장주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섹터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흐름이 지금 원전 섹터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심의 대장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고, 자, 그러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 원전주들 다른 종목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두산이 대장이 되기 전에 원래 원대장이었던 게 바로 이 BHI라는 종목이에요. 자, BHI는 두산이 2.5% 상승하는 중에 다시 한번 20선도 이탈하고 3%의 하락을 하면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왔습니다. 20선까지 이탈을 했어요. 주봉 한번 살펴볼게요. 주봉을 보면 자, 주봉이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한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대장이었던 한국전력을 보면 얘는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중요한 자리에서 마감을 해주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너무 많은 매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3일 연속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얘는 차트적으로는 전혀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두산이 2.5% 상승하는 동안 3.8% 하락을 했기 때문에 두산보다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한전 기술을 보면 얘는 차트가 너무 안 좋습니다. BH도 안 좋았지만 얘는 완전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자리, 이 장대 양봉의 시초가 144,300원, 이 자리를 딱 지지받고 마감을 했지만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 11선을 너무 강력하게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DLNC,
DADNC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자 보셔도 너무나 안 좋죠. 장대 음봉이 두 개나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모든 주도 섹터들 그리고 원전 관련 모든 종목들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고 차트를 예쁘지 않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수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이렇게 2.5%나 상승을 해주면서 과거의 패턴대로 하면 좋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시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차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두산은 월요일날 이렇게 다시 한번 추가적인 고점 트라이가 나온다고 하면 너무나 긍정적인 종가 마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저는 지금 올인을 해도 좋을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원전주 두산까지 죽어버린다고 하면 우리 지수는 굉장히 큰 폭으로 무너질 거예요. 그런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 기관이나 외인이나 어떠한 큰손 세력들은 반드시 어떠한 섹터 하나만큼은 끌어올려면서 주가를 지지하려는 그런 모습을 반드시 만들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원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러한 이유는 자 전체적인 시황, 미국과 전세계 시황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해외 증시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 미국은 오히려 역사적 신고가를 썼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역사적 신고가예요. 이제는 위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위로 얼마든지 올려도 되는 그런 차트를 다시 한번 만들었다는 거고요. 제가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 제가 27일날 찍었던 영상입니다.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어제 완전한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를 한번 보면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우존스를 보면 어제 굉장히 좋은 양봉 차트를 만들어 주었어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 주었고요. 자 어제 기준으로 미국장이 어제 저녁에 나왔으니까 제가 미리 예측을 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미국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내용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그저께 굉장히 애매한 차트였지만 저는 이 부분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양봉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차트를 만들어 주고 있고,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미리 시황까지 예측을 해드렸는데 일단 미국은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이렇게 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국 차트를 한번 보면 자 미국 차트는 이렇게 양봉을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우리 지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건 코스피 종합 차트인데, 자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자 미국은 여기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양봉이 두 개가 이렇게 끌어올라오면서 신고가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수는 오히려 이렇게 하방으로 내리꽂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은 지금 악재가 전혀 없습니다. 금리 인하 7월 달에 한다고 얘기했고요. 이란이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관세 전쟁을 하고 있죠. 이 관세 전쟁이 지금 미국의 승리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현대제철,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다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쉐보레 지금 한국에서 그냥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미국은 전체적으로 악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악재가 반대로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GDP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용 잔고가 너무 많이 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19조에서 20조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징적으로 20조에서 25조 정도 되면 지수가 엄청나게 큰 조정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용거래용자 19조 돌파, B2C는 뚜렷한데 아직 과열 아냐 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가 왜 문제가 되냐면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과거 패턴을 보면 20조나 25조가 되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차트상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조는 거의 다 다가와 있는 상황이고 아직 과열 아니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증권사나 언론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털어 넘기기 위한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아직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증권사들은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개인들이 아직도 늦지 않았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을 이용해서 개인들한테 자기들 물량을 넘기는 위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미국엔 없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방금 보셨다시피 모든 주도 섹터들과 이 지수에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까지도 모조리 다 이겨버린 게 바로 두산이기 때문에 두산은 너무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절대로 매도하실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돈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좋은 그런 차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두산의 차트적인 관점, 그리고 원전 섹터 관점, 시황 관점, 전체적인 주도 섹터 관점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원전의 흐름, 그리고 두산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잠깐 나머지 뉴스 설명드리고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영상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호재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국내 원전 CASK 수요 폭증 전망, 두산 에너빌리티도 신사업으로 전략적 강화. 자, 원전 해체 종목들이 테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기술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이 CASK라는 거는 원전 해체주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테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용을 살펴봤을 때 지금 미국은 원전 50기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100기가와트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 70에서 80% 정도의 원전이 사용 기간이 만료가 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원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 한 기 해체하기로 발표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13년 정도가 지나야지 원전은 해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전을 짓는 시간도 체코를 기준으로 봤을 때 13년 후에나 가동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미국이 이제부터 원전 해체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CASK라는 거는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용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해체를 하는 시공 능력이 아니고 이러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러한 제품 수요가 3년 후부터 급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 원전 건설이나 이 원전 해체나 시간적인 기간을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해체 원전들을 봤을 때 이 많은 물량을 두산이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품 개발만 한다고 하면 어떠한 특별한 시공 능력이나 이런 거와 전혀 상관이 없고 경험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엄청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 큰 호재가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요거는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재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KB운용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 순자산 2천억 돌파, ETF 중 수익률 1위 56%나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2차 전지가 엄청나게 급등해서 4,000% 갔을 때, 자, 한 3분의 1 정도 왔을 때 증권사들이 대부분 이제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ETF라는 게 발족이 됐고요. 그리고 박순혁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2차 전지가 광기에 들어섰고요. 그 당시에 이 ETF가 들어오면서 2차 전지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박순혁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떠들어대면서 이 광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원전도 이러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대금을 보면 거래대금이 2차 전지 광기 시절보다 오히려 더 큰 거래대금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당시는 중간에 조정 구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전은 조정 구간도 없이 이렇게 강하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이 81,000원 돌파할 수 있고 10만원도 돌파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100만원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자, 제가 오늘 정리를 합니다.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자리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상승할 수 있는 확률 85%에서 90%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 올인도 해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
다시 한번 이 11선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지수가 엄청나게 큰 폭의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첫 번째로 제가 차트적인 관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수는 지금 글로벌 지수는 다시 한번 상방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수는 하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저는 어제 1.2% 하락을 했을 때 그 자리가 바닥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0.7% 마감해 주었어요. 0.5% 정도 반등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다시 한번 미국처럼 양봉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엄청나게 강하게 다시 한번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글로벌 지수와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주도 섹터가 됐던 다른 섹터들, 얘들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한번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적어도 진짜 강한 종목들이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 30에서 45%까지도 조정이 나와요. 근데 얘들이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지만 아직 이 정도까지 급락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의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하락이 나왔다고 했을 때 하락이 정말 강하게 막 지수가 3%, 4%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고 하면 두산도 이 지수의 하방 압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나 박스 구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아니라고 하면 뭐 0. 몇 프로, 1% 요 정도라고 하면 두산은 버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수가 얼만큼 강한 힘으로 무너지느냐, 아니면 약하게 지켜주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을 나와주느냐,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두산도 제대로 된 대응만 하신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차트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무너진다고 하면 그 수급이 말씀드렸듯이 원전으로 두산으로 들어올 거예요. 어설픈 하락과 반등은 두산을 강하게 이끌어줄 거고, 엄청나게 강한 지수의 하락은 두산도 다시 한번 조정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렸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강한 흐름이,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시청하시기 바라겠고, 저는 항상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내시고 제 영상으로 도움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촬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